네, 앞서 보신 대로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자니 가계빚이 걱정되는 상황을 두고 정부는 고차 방정식이란 표현을 했습니다. 치솟는 환율 역시 경제 해법을 찾기 더 어렵게 만드는 요소인데요. 통상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에게는 호재였지만 그것도 이젠 옛말이 됐습니다. 정인아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우선 환율 상승이 수출 기업한테 호재보다는 악재로 작용하는 상황인데 이게 통상 흐름과는 다르죠. 이유가 뭡니까? 네, 업종마다 또 기업마다 다르긴 한데요. 해외에서 원자재를 들여와서 제품을 만들고 다시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들의 경우 환율 상승의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원 소재나 원 자재를 수입해서 제품을 만드는 일부 부품업체나 소재업체들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이달 10일까지 수출은 꾸준히 늘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원유와 가스 등 원자재값 인상으로 수입이 더 많이 올라 전년 대비 27% 오른 게 문제입니다. 네. 올해 2월 석 달 만에 무역 적자가 소폭 흑자로 돌아섰다가 다시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 적자 폭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수출 물건이 안 팔리는 게 아니라 원가 부담이 높아져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수출이 늘어난다. 이런 공식은 깨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미 달러 가치가 오르면서 원화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통화의 가치도 하락하다 보니 수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란 장점 자체가 무의미해졌습니다. 네. 미국 금리가 해외 다른 여타 국가들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게 하나의 요인이고 국제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달러화만 유독 가치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는 좀 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통화 스와프,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달러를 확보하는데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개별 기업들도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 나름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보니 정부 차원의 달러 우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주요 통화국처럼 상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긴 어렵고 지난해 말 종료된 통화 스와프를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네. 무역 수지와 재정 수지가 다 적자 아닙니까? 이것이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당연히 통화 수합을 해서 그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주는 것이 외환시장에서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껏 한미 통화 스와프는 미국이 필요할 때만 열렸고 우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뭔가 다른 걸 줘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어떤 거래가 이루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